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로 성숙 모드에서 다시 성장 모드로 SK텔레콤을 좀 가져오셨는데, 자, 이런 주제면은 이제 열심히 잘 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SK텔레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째 제자리던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SK텔레콤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0년짜리 고점을 뚫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20년 전이면 2000년대에 시가총액 2위를 할 당시에 SK텔레콤이에요. 한 예. 주에 500만 원이 넘었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성장주였고 그래서 어떤 섬뜩한 어떤 칼럼을 봤는데 카카오와 SK텔레콤을 데자뷰에서 겹쳐서 영화에서 보면 그런 효과 나오잖아요. 과거의 어떤 존재와 현재의 존재를 겹치면서 그 미래가 겹치는 거. 예. 그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카카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도 만약에 정말 성숙한 시장이 돼버리고 성장을 멈춘다면 SK텔레콤처럼 20년 동안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뭐 저는 단편적인 칼럼 얘기를 드린 건데요. 근데 SK텔레콤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된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SK텔레콤이 지금은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계속 성장 모드를 구가할 것으로 다들 그렇게 바라봤고 그런데 20년째 제자리에 맴돈 것은 결국에는 그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뭐 압도적이죠. 국내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 43%고요. 예. 5G에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1위 사업자 하지만 그 1위 사업자라는 타이틀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죠. 결국 그냥 옆에 거를 뺏어와야 되는 LGU 플러스와 KT의 가입자를 뭐 돈을 주고라도 뺏어와야 되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 IPTV 뭐 깔면은 무슨 43인치 TV를 공짜로 하나 주고 막 그런 것들 뭐 그 현금으로 막 뭐 50만 원 막 이렇게 줘버리고 막 위약금도 다 물어줘 버리고 예. 그런 거를 대주면서 옆에 이동통신사 거를 뺏어와야 되는 그 환경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성장의 모멘텀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SK텔레콤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들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1, 2년짜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짜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예. 20년짜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거대한 장기 추세가 바뀌게 돼요. 지금 장기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초기 같아가지고 SK텔레콤을 좀 그동안 완전히 여기 성숙 주고 답답한 주식이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거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배당률 높고 이러니까 그런 주식 은행 예금 같은 주식이었는데 뭔가 이거 성장 모멘텀이 생기려는 뭔가 보인다 이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재밌는 구석이 있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SK텔레콤 분할 이슈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인적 분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주주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지금 저기 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죠. 왜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났을까? 제가 뭐 그 예도 드렸지만 호날두 선수를 보고 예를 들어 축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예가 너무 극명하게 나와서 호날두 선수를 보고 유벤투스 구단을 샀더니 호날두 선수가 맨유로 가버린 거예요. 네. 유벤투스 구단을 투자한 그 주주분들은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메시 선수를 보고 저기 PSG에 투자를 했더니 바르셀로나에 투자했더니 PSG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 분할을 한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물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차이냐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으신 주주분들은 0.01주도 받지를 못해요. 물적 분할은 새롭게 신규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 경쟁률이 또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배터리에 대한 그 기대 가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못 받으면은 못 받는 거죠. 근데 인적 분할은 어쨌든 간에 뭐
분할의 어떤 그 비율은 있겠지만 두 개의 신설되는 회사 그리고 원래 있던 종속회사, 존속회사죠. 그 회사의 지분을 어쨌든 두 개 다 소유하게 되니까 주주분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으로 나뉘냐? 투자 전문회사 SK 스퀘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른바 지주회사격이에요. 지주회사는 그냥 어떤 투자를 결정하고 컨트롤하는 거고 사업회사는 그거에 발맞춰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지주회사가 두뇌고 사업회사가 손, 다리, 팔다리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SK 스퀘어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SK 스퀘어가 굉장히 SK그룹의 중요한 회사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ADT 캡스가 있고 콘텐츠 웨이브, 11번가 팀앤 모빌리티 상정에서부터 비상정에서 포함해서 16개 자회사를 소유하게 돼서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가 돼서 정보통신 기술에 투자를 하고 인수합병, 뭐 자회사 기업 공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회사로 탄생을 하고 SK텔레콤은 계속 존속하는 회사로 이제 본업인 이동통신 사업에만 주력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업 부분과 지주회사 부분을 나누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더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뭐 SK텔레콤에서 큰 중요한 가치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서 발생했던 그런 이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분할이 11월 달이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죠?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핫한 이슈인데다가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불만도 적은 방식. 그래서 지금 이 SK텔레콤이 굉장히 뭐 고인물 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돌을 던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본업 말고도 이제 새로운 사업에 이제 되게 의욕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가 있는데 제페토는 이제 막 되게 아기자기하고 어떤 오락성에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근데 이 지금 SK텔레콤에서 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락성보다는 약간 왜냐하면 제페토가 먼저 그걸 치고 나가 버려서 거기에 보면은 저기 블랙핑크도 다 입점해 있잖아요. 입점하기보다 거기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지금 예를 들어 에스파라는 그룹은 지금 가상으로 살고 있어요. 따로. 아세요? 에스파라는 그룹의 컨셉이? 에스파라고 실존 인물이 4명 있고 각각에 딸린 캐릭터가 4명 있어서 이 평행 이론이라는 평행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 8명이에요. 근데 8명이 자기의 분신이에요. 근데 그 에스파 그룹 이런 멤버들도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현실이 로지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예. 로지라는 인물은 지금 뭐 어떤 뭐 연루가 되지 않잖아요. 뭐 사고를 치지 않잖아요. 근데 막 다 모델이 다 메인 모델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실제적으로 영화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실제 자기 아바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후발주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점한 그 제페토보다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약간 그쪽으로 나갔죠. 오락적인 거 말고 좀 사회적인 거. 뭐냐면 예를 들어 가상공간 요즘에 하도 뭐 비대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비대면 회의도 활성화됐거니와 뭐 생일 파티조차도 그 가상 룸에서 자기 캐릭터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해요. 근데 이 브랜드가 누적 이용자 수가 지금 벌써 350만 명인데 가상 공간에 룸 입장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제페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조금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나 발표, 미팅하는 컨셉 환경에서는 제페토보다 우위에 있다. 오락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서 SK텔레콤도 어쨌든 지금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손을 대면서 이동통신회사의 그 어떤 수익성이 없는 답보된 그 상태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구독 서비스도 진출을 한다고 소식이 들어왔던데요. 이것도 SK텔레콤 그 멤버십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SK텔레콤 멤버십 가지고 파리바게뜨 가서 할인 받고 편의점 가서 할인 쏠쏠하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SK텔레콤 membership을 개편한다고 해서 좋게 바뀌는지 봤더니 멤버십 혜택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 뭐 영화 무료도 있었거든요. VIP 같은 경우에 영화 그렇죠. 연 6회 무료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어차피 뭐 영화관을 지금 안 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탈락이 되고 이거 뭐 하는 거냐 했는데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걸 구독 서비스로 녹이는 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구독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주 패스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100원에 가입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가입했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 쿠폰을 줘서 네. 배달의 민족 요즘 많이 시켜 먹어서 그것 때문에 100원에 할 수 있어서 한 달 처음에 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넷플릭스 예전에 무료 있을 때 다 가입해서 돌려보셨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게 11번가 전용 그 아마존 해외 직구 서비스 중심 그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혜택을 붙인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11번가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그 플랫폼인데 뭐 G마켓 옥션 아니면은 지금 뭐 쓱닷컴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11번가 예전만큼.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이걸 활성화하려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붙였냐면 그러니까 11번가 전용 아마존 해외 직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주력 대상에다가 플러스 팀 앤 모빌리티. 여기에서 또 선구자는 사실 SK텔레콤 좀 후발주자긴 해요. 아까 제페토가 그 메타버스의 선구자고 뒤에 이제 이프렌드가 들어온 거고 이것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미 조금 꽉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팀 앤 모빌리티가 또 나왔어요. 팀앱은 또 그거의 강자니까 내비게이션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내비에서는 카카오 내비가 또 후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팀 앤 모빌리티 그리고 웨이브가 있죠. 웨이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다음으로 2위예요. 토종 OTT에서는 1위고 요거랑 플로, 원스토 이걸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미디어에서 웨이브 이거 키우려는 거.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워낙 오징어 게임에 터져서 그런데 이 지금 웨이브도 지금 자체 걸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 하이 클래스 주로 보시는 것 같고 남성분들은 남궁민 씨 그 근육 키운 거 검은 태양. 근데 그거 두 개 다 웨이브 오리지널이에요. 웨이브가 투자해서 공중파에 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도 그걸로 지금 굉장히 오리지널을 강화하면서 이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이브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 미디어 쪽 그리고 커머스 원스토랑 11번가가 좀 존재감이 없어서 이쪽 부분을 좀 키우려는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팀 앤 모빌리티 이 카카오 후속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후발로 좀 시장 점유율 넓혀가려는 이 부분 이거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주 패스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SK텔레콤 팀 멤버십에 실망하셨던 분들이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그 실망했던 부분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지금. 일단 처음에는 100원으로 유인을 해서 끌어당긴 다음에 나중에는 뭐 올리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 일주일 만에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 우주 패스 그리고 단품 구독 상품 총 가입자 수가 물론 뭐 초반에 유입됐다가 뭐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넷플릭스 무료 보다가 해지하신 분처럼. 예. 근데 어쨌든 이 그 초반 기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그 야심차게 런칭한 이 SK텔레콤 산하에 있는 뭐 다 묶어 있죠. 11번가 팀 앤 모빌리티, 웨이브, 플로, 원스토 다 모은 요 새로운 구독 서비스의 어떤 그 신장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구독 서비스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공룡들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플러스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아, 디즈니 플러스요? 네. 디즈니 플러스, 근데 지금 이게 그 웨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웨이브도 강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OTT가 한쪽이 무너지는 경우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뭘 잡아먹는다? 저는 잡아먹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파이가 커지고 결이 다르게 커지는 거지. 웨이브의 강점은 또 그거잖아요. 웨이브의 탄생 초기에 그 어떻게 탄생했어요? 공중파 3사를 합쳐가지고 탄생했기 때문에 공중파 3사가 아무리 지금 뭐 종편에 밀리고 OTT에 밀리고 뭐 시청률 두 자릿수만 나와도 막 손뼉을 치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 OTT에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OTT가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중파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넷플릭스는 예를 들어 6부작짜리에서 6부작짜리 200억을 써요. 6부작짜리에. 근데 지상파는 16부작짜리를 찍어도 태양의 후예가 130억밖에 안 들었어요. 태양의 후예가. 네. 그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OTT에서 200억, 300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지상파에서 못 쏟아주는 그거를 자금을 대가지고 같이 나눈다면은
퀄리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웨이브가 하는 거는 그거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공중파에 쏘겠다. 대신에 공중파에 방영되는 그 실시간으로 여기 OTT 웨이브에서 단독으로 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랑은 다른 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거고 토종 OTT에서 어쨌든 1등이니까 무너지더라도 토종 OTT에 4, 5등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1등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팀앱 모빌리티도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팀앱이 내비게이션에서 1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팀앱 보시면은 내가 무슨 거기 찾아가면은 쿠폰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주유소를 찾아가면 주유소 쿠폰을 주고 백화점을 찾아가면 백화점 쿠폰을 주고 그러면 그 주유소와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받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목소리, 인공지능 목소리 그렇죠. 연예인과 협업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팀앱의 성장성이 모빌리티에서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우주 패스가 되냐면 전부 이제 정말 우주 방어전처럼 나가는 거예요. 우주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단독으로 뭐 웨이브만 그 뭐 마케팅을 할 때 아니면은 11분간 주구장창 마케팅을 할 때보다 훨씬 시너지가 크죠. 쿠팡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쿠팡도 뭐 쿠팡 플레이라고 사실 쿠팡 플레이는 쿠팡의 그 배달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그거를 붙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시너지 효과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가입자 수에서. 일단 초반에는 그냥 가입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SK텔레콤도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변화의 시도가 있고 변화의 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가입자 수에서 일단 나와요. 초반에는 수익이고 뭐고 가입자 수에 무조건 먹은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나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SK텔레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가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사업이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면 이제 통신사 내에서 지금 우월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입지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몇 군데는 뺏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LGU 플러스가 넷플릭스와 그 협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전부 감안했을 때 SK텔레콤은 지금 20년짜리 박스권을 뚫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주가가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예. 2001년부터 갇혀 있던 30만 원대를 뚫었다는 거는 너무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지금. 이 SK텔레콤 주주분들 정말 이게 만약 장기 투자 주주분들이 만약 계신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만약에 그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을 때 그때부터 만약 투자하신 분 계신다. 정말 미치도록 30만 원대에 한이 맺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뚫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죠, 기술적으로. 지금 밑바닥에서 다지면서 지금 위를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성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수급이 쏠렸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 SK텔레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